오늘의 인문학 산책 주띵커와 함께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거절을 선물처럼 받아야 하는 8가지 이유. 1. 거절당했다는 것은 당신이 도전했다는 증거다. 2. 거절은 당신이 보낸 시간에 대한 존경심이 담긴 편지다. 3. 빠르게 거절당해야 빠르게 나아질 수 있다. 4. 거절을 통해 우리는 현재 자신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다. 5. 거절 메시지는 다음에 또 도전하라는 소중한 초청장이다. 6. 성공과 성장의 80%는 거절을 즐기는 태도에 있다. 7. 내가 거절당한 이유 속에 내가 성공할 이유가 모두 녹아 있다. 8. 꿈이 있는 자에게 거절은 자주 먹어야 성장할 수 있는 밥이다. 모든 도전은 아름답다. 그러므로 조금이라도 실망하거나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정진하라. 거절당했다고 절대로 좌절하지 말라. 거절당한 건 오히려 반가운 소식이다. 그건 상대가 시간을 내서 당신에게 귀한 거절 메시지를 보낼 정도로 당신의 도전이 아름다웠다는 증거이니까. 김종원 작가, 인문학, 자기계발 독서, 글쓰기, 책, 좋은 글, 좋은 글귀, 강의, 강연, 철학. 당신이 거절을 좀 더 남발해야 하는 8가지 이유. 맞다. 자극적인 제목이다. 남발하다라는 표현을 지혜롭게 바꿔서 쓰려다가 말았다. 이유는 간단하다. 정말 남발이라고 할 정도로 더 많은 거절이 당신의 삶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다. 누구에게나 거절은 두렵다. 그게 이유는 둘 중 하나다. 하나는 상대에게 미안한 말을 하기 싫어서이고, 또 하나는 거절을 통해서 나에 대한 나쁜 소문이 퍼지는 게 두려워서이다. 그러나 나는 모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싶다. 우리의 내적 성장은 거절을 시작으로 넓게 확장하기 때문이다. 무언가를 거절한다는 건 그 사람의 내면에 어떤 철학이 존재한다는 증거다. 그 8가지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다. 1. 무언가를 철저하게 거절한다는 것은 반대로 목숨처럼 철저하게 지키는 소중한 삶의 원칙이 있다는 증거다. 2. 우리가 거절하는 이유는 냉정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아낀 시간을 내 소중한 사람과 일에 더 많이 투자하기 위함이다. 3. 거절에 서툰 사람은 자신의 일에도 서투르다. 대부분은 착해서 거절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일의 가치를 제대로 몰라서 승낙을 남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4.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오히려 자주 거절한다. 무조건 승낙을 남발하는 것이 그와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다. 5. 무조건 예스를 남발한다는 것은 타인을 지나치게 의식한다는 증거일 뿐이다. 꼭 기억하라. 당신이 노라고 외쳐도 당신이 염려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6. 당신이 거절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상대방은 당신의 예스에 더욱 환호하며 더욱 당신의 생각과 행동을 신뢰하게 될 것이다. 7. 아무것도 거절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어떤 것에도 책임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증거다. 책임질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거절도 할 수 있다.
8. 하나의 거짓도 작은 과장도 없이 가장 진실하고 간결한 언어로 거절하라. 자신의 철학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에게 거절은 그 자체로 이미 완벽한 하나의 문장이다. 김종원 작가, 인문학 자기계발, 책, 독서, 글쓰기, 좋은 글, 강연, 강의, 사색, 거절. 카카오 스토리 김종원 작가님의 생각 공부. 40 이후에는 후회할 여유 정도는 비워두고 살자. 마음은 가능할 것 같지만 몸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몸은 조금씩 병으로 신호를 보낸다. 좀 쉬자. 그러다가 죽는다. 네가 아직도 청춘인 것 같니? 나이 40 이전에는 몸은 모든 게 가능했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못했고, 나이 40이 지나면서 이번에는 마음은 모두 가능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못해서 하나하나 내려놔야 할 것들이 생긴다. 할 수 있는 때 하지 못하는 것도 인생의 큰 후회로 남지만, 할 수 없는데 자꾸 포기하지 않고 손에서 놓지 못한 것은 후회조차 하지 못하게 만든다. 바로 이 세상과 안녕하기 때문이다. 그래, 이제 그건 못할 수도 있어. 예전처럼 내가 다 할 수는 없지. 내 삶에도 이제 쉴 공간을 마련하자. 최소한 후회 정도는 할 수 있게. 후회할 여유 정도는 비워두고 살자. 그래, 그러자. 그게 인간답다. 2024년 김종원 작가. 무언가를 의욕적으로 시작했다면 기억해야 할 6가지. 1. 능력이 부족한 건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잘 하려는 태도가 부족한 건, 무언가를 해내려고 시작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고쳐야 할 치명적인 잘못이다. 2.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과 이걸 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질문 사이에는 좁혀지지 않을 정도로 커다란 바다가 존재한다. 3. 할 일이 없다는 사실은 다른 무언가를 할 시간이 많아졌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잃는 것에 집중하면 무너지지만 얻는 것을 보면 일어설 수 있다. 4. 오랫동안 인연을 맺으려면 다른 무엇보다 공감력이 중요하다. 공감력은 곧 그 사람이 쌓은 지성이라 다른 경쟁력으로는 대체가 불가능하다. 5.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은 결코 짧지 않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모를 뿐이다. 누구든 우선순위를 3개만 정하고 살아도 시간이 넉넉하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6. 잘 웃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삶이 얼마나 인생을 크게 바꿀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큰 기대를 걸기 힘들다. 김종원 작가님의 4월 공개 무료 강연 안내입니다. 카카오 스토리 김종원 작가님의 기적의 필사법. 사랑받고 잘 자란 500명의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부모님께 들었던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니? 지금은 수천 명 앞에서도 자신있게 강연을 하며 제 마음을 말로 전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초등학교 시절에 저는 발표조차 하지 못하는 수줍음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스스로 결심해서 웅변 대회에 나가기로 했고 열심히 연습해서 참가를 했죠.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중간중간 실수를 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죠. 엄마가 보고 계신데 너무 죄송해서 어쩌지? 제가 웅변하는 모습을 따뜻한 미소로 지켜보던 엄마였기에 더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죠. 엄마 죄송해요. 많이 실망하셨죠? 그러자 엄마는 햇살처럼 밝게 웃으며 아직도 잊지 못하는 이 말을 들려주셨습니다. 실망한 사람이 없는데 왜 사과를 하니? 엄마는 네가 시도한다는 게 자랑스러운 거지. 네가 뭘 잘해서 자랑스러운 게 아니란다. 그때 그 한마디에 저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잘할 때만 소중한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는 그 자체로 이미 소중한 거라는 귀한 가치를 깨닫게 되었죠. 이후 아무리 사람이 많은 곳에서 말을 하게 되어도 떨거나 의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을 믿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신뢰하게 되었으니까요. 지난 15년 정도 수많은 강연을 하면서 만난 유난히 사랑받고 잘 자란 티가 나는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들었던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니? 사는 곳도 환경도 나이도 모두 달랐지만 아이들의 답변은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이렇게 7개로 압축할 수 있었죠. 1. 같이 있으니 정말 행복하다. 2. 말하는 것도 어쩌면 이렇게 예쁘니? 3. 우리 애기 언제나 사랑해. 4. 우리 같이 책 읽을까? 5. 오늘도 재미있게 놀자. 6. 너라서 특별한 거야. 7. 고마워. 우리에게 와줘서. 예쁘게 말한다는 것은 단지 예쁜 단어의 나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녹아 있어야 하죠. 그래서 부모의 예쁜 말은 언제나 아이라는 세계를 아름답게 확장합니다. 부모의 말이 조금만 더 예뻐져도 아이의 삶은 아주 많이 근사해집니다. 내가 들어도 예쁜 말을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훗날 당신의 소중한 아이가 당신에게 받은 그 뜨거운 사랑을 아름답게 기억할 수 있도록 김종원 작가, 육아맘, 육아스타그램, 육아데디, 육아파파, 책 육아, 5세, 6세, 7세, 그림책, 동화책, 스몰빅 클래스, 나에게 들려주는 예쁜 말. 아이에게 문자 메시지나 쪽지에 적어 보내면 친구 문제 고민을 풀 수 있는 16가지 지혜의 말. 1. 네가 마음을 준다고 해서 반드시 그게 믿음으로 돌아오는 건 아니야. 2. 네가 진실하다고 생각한다면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크게 신경 쓰지 마. 3. 친해지기 전에는 어색하고 이해하기 전에는 오해하게 되지. 다 과정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 4. 늘 네가 옳다는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좋은 기분을 지킬 수 있어. 5. 최소한의 예절은 지키면서 좋은 마음을 나누며 살자. 6. 혼자서 잘 지내는 사람이 여럿이서도 잘 지낼 수 있어. 널 믿고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해. 7. 널 오해하는 친구에게 하나하나 해명하는 것보다 때론 그냥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진실한 친구라면 스스로 오해를 풀 거야. 8. 우리 잠깐의 분노로 하루를 망치지 말자. 9. 관계에도 연습이 필요해. 누군가에게 실망해서 힘들었다면 연습 한번 했다고 생각하자. 10. 그 친구가 너를 오해한다고? 그럼 이제 이해할 일만 남았네. 늘 좋게 생각하면 방법이 보인단다. 11. 말은 많은 게 아니라 정확한 게 중요하단다.
서두르면 오해만 늘어나. 12. 함부로 간섭하는 친구에게는 이건 내 일이야 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게 좋아. 13. 친구를 굳이 설득하려고 하지 마. 진짜 친구라면 네 설명만으로도 네 마음을 믿고 이해할 거야. 14. 친하다는 이유로 늘 참고 봐줘야 하는 건 아니란다. 양보만 하는 건 좋은 관계가 아니야. 15. 친하게 지내자니 불편하고 모른 척하기엔 불안할 수 있어. 그땐 네 마음 편한 선택을 하렴. 16.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말을 너에게 들려주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를 절대로 놓치지 마. 아무나 들려줄 수 있는 말이 아니니까. 나에게 들려주는 예쁜 말, 김종원 작가. 김종원 작가, 육아, 육아맘, 부모, 자녀교육 책 육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친구, 관계, 그림책, 동화책, 나에게 들려주는 예쁜 말. 아들과 엄마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인문학의 대가 김종원 작가님의 매일 아침을 여는 1분의 기적. 나쁜 마음은 언제나 우리를 노리고 있다. 나쁜 마음이 99번 들면 100번 좋은 생각을 해야 나쁜 마음을 이겨낼 수 있다. 좋은 것을 더 자주 꺼내는 사람이 더 좋은 삶을 살게 된다. 도움이 되려는 마음을 가져라. 그 순간 그대 삶의 사랑이 흐를 것이고 사랑이 그대에게 최고의 지성을 선물할 것이다. 지치지도 마르지도 않는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살라. 김종원 작가님의 이어령과의 대화.